어판장 옆 공터에 쌓여있는 낡은 그물더미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미 찢어지고 녹슬어서 더는 쓸 수 없는 어구들. 그런데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몰라 그대로 방치된 모습.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그물들 결국 다시 바다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안녕하세요. 바다 이야기로 소통하는 오션 리서치 K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생분해 어구 보급 확대 소식을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바닷속에서 미생물에 의해 자연 분해되는 어구를 더 많이 보급하겠다는 정책인데요. 올해만 약 3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기존 5개 품목에 더해 꽃게 통발까지 포함해 총 6개 품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장비 지원 사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책이 우리 수산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정책이 나왔을까요? 우리나라 연안과 근해에서 사용하는 어구와 어망의 양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어획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비 고도화, 조업구역 확대, 치열해진 경쟁, 당연히 폐어구도 함께 늘어나겠죠. 해양 쓰레기 중에서 폐어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역에 따라 30에서 50%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자망이나 통발, 정치망 부자 같은 장비는 한번 유실되면 오랫동안 바다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물은 계속 작동합니다. 잡으려고 놓은 어구가 주인 없는 상태로 계속 생물을 잡는 현상. 이걸 유령어업이라고 부릅니다. 어린 물고기, 보호종, 심지어는 해저 생태계까지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입힙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피해는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원이 개발한 생분해 어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연 분해되기 때문에 유실되더라도 장기간 피해를 남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대게, 붉은 대게, 꽃게, 참조기 자망, 붕장어 통발, 깔때기 등 주요 어종 중심으로 품목을 확대했다는 점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능 인증과 품질 검사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은 과거 내구성 논란을 의식한 개선 조치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은 좀 불안하다. 첫 번째는 내구성입니다. 생분해 소재는 일반 나일론보다 약하지 않을까 하는 인식이 여전히 강합니다. 특히 동해나 남해 일부 해역처럼 조업 환경이 거친 곳에서는 어구 손상이 곧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업인 입장에서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생계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비용 문제입니다. 정부 지원이 있다 해도 단가는 기존 제품보다 높은 편입니다. 특히 소규모 어가나 고령 어업인에게는 초기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한번 써보고 싶어도 선뜻 결정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제도 접근성입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공급 물량이 충분하지 않거나 지역별 안내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책이 있어도 체감하지 못하면 현장에서는 없는 것과 다름없겠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폐어구 문제를 여전히 개인의 관리 소홀로만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조업 중 유실을 100% 막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태풍, 조류, 예기치 못한 사고,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개인 책임으로만 돌리는 건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번 생분해 어구 정책의 진짜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던 환경 비용을 이제는 정책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생산성과 효율 중심으로 수산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다에 남겨진 어구, 훼손된 어장, 줄어든 자원은 숫자로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책은 말하자면 이 비용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국제시장입니다. EU와 일본, 북미권에서는 이미 폐어구 관리와 친환경, 어구 사용을 수산 인증, 수출 기준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산물도 이런 기준을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생분해 어구는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정책을 일회성 지원 사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구조 전환의 출발점으로 볼 것인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인 보급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연차별 확대 계획이 있어야 현장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조업 환경에 맞춘 제품 개발과 실증 기반 개선도 중요합니다. 폐어구 회수와 재활용 시스템과의 연계도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생분해 어구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비자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약 친환경 어구로 잡은 수산물에 대해 인증이 붙고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어떨까요? 어업인의 선택은 훨씬 쉬워질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어업인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정책 담당자, 유통업계, 외식업계, 그리고 우리 소비자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할 책임입니다. 생분해 어구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우리가 바다를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 수산업이 선택해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바다산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